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미국, 베네수엘라 소식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진핑이 성공적으로 군부를 숙청하고 군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3,500억 불 매국 행위, 여기에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미중 경제전쟁과 베네수엘라 소식,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AI 관련돼서 추가적인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얻은 연구를 했습니다. 챗GPT가 2022년 11월에 이제 출시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람이 작성한 아티클 그리고 AI가 작성한 아티클 이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AI가 사람이 작성한 아티클을 넘어섰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을 썼을 경우 뭐 원고료 100불 이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AI는 돈이 들지 않죠.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이제 언론 그리고 조그마한 언론들 이런 데서 AI로 작성된 기사를 올립니다. 제가 어떤 이제 개인 언론을 만듭니다. 그리고 AI를 시켜서 오늘의 중요한 뉴스를 가져와, 외국 거는 이제 번역해서 가져와, 이렇게 하면은 저 중요한 기사들을 가져와서 쭉 정리를 하죠. 자, 이것을 또 뭐 웹사이트에 띄워 이렇게 하면 또 올립니다. 이렇게 하나의 개인 언론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거죠. 바로 AI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이제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위험이 있습니다. AI는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입력한 데이터 혹은 뭐 복수의 데이터 이것을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반복도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짓을 올린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거짓을 많이 이제 오픈합니다. 그 경우 인공지능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반복도 반복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거짓이 완전히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지배 엘리트가 노리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미국 경제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금리 인하 이 압력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연준의 어떤 인사는 자 이제 0.5 정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쿼터 정도 더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금리 결정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직접 이래라 저래라. 물론 뭐 여러분들은 연준이 금리를 결정한다 이렇게 아시지만 사실은 재무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이 경제 관련된 음모론, 뭐 연준이 민간은행 조직이다. 연준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맞습니다. 미국의 러버바론들 그리고 뭐 로스차일드, JP 모건 이런 애들 다 등장하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 연준은 국가기구화 되었습니다. 뭐 연준 민간기구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재무부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죠. 자, 어쨌든 금리를 내려야 된다. 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이자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무역 전쟁을 하기 때문에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풀 필요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값 지금은 조금 내렸습니다만 4,300불을 잠깐 돌파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은값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은이 오를 때는 금융기관 관련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적으로 미국과 영국 이런 이제 주류 금융 세력은 금과 은에 대해서 공매도를 많이 쳤습니다. 지금 여기에 일정 부분 숏스퀴즈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도입니다. 여러분들 베어스턴스 기억나실 겁니다. 2007년 여름에 망했죠. 이때 처음에 이제 이 몰기지백 시큐리티 때문에 베어스턴스가 무너졌다.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큽니다만 2007년에 이 베어스턴스가 이제 직접적으로 붕괴했을 때 그때는 은이 있었습니다. 은에 대해서 이제 베어스턴스가 공매도를 쳤는데 2.5 빌리언 마진콜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JP 모건이 인수했는데 그리고 2008년도 이제 리만 브라더스 위기 터지고 난리가 났죠. 이때 베어스턴스는 최종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뭐 JP 모건에 완전히 흡수가 되었는데 자, 이 뭐 마진콜 이런 게 결국 뭐 JP 모건이 다 인수했을 겁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공적 뭐 자금을 밀어 넣었죠. 여기서 이제 금과 은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공매도 경향 이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과 은이 오르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누르는 힘은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계속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달러의 가치를 서포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공매도를 친다. 숏 포지션이죠. 오르게 되면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현물 금을 사야 되죠. 그리고 이제 갚아야 됩니다. 주요 중앙은행과 연계된 세력이 금과 은의 공매도를 친다 뭐 이런 루머는 계속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그러한 정황은 지난 십몇 년 동안 계속 존재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공적 부채.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일단 공적 부채를 이제 억눌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미국 재무부는 이제 국채를 신규로 이제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적 부채는 매우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자금 수요가 있는데, 자, 이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렇게 버텨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자도 갚아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기울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뭐 37 트릴리언 달러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38 트릴리언 달러 육박했습니다. 이 흐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더 이상 이제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미국 정부는 뭐 GDP를 아주 크게 키우든 아니면 경제 성장률을 이 빚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과제죠. 무엇을 해야 될까? 미국은 빚잔치를 해야 됩니다. 미국 정부는 먼저 가지고 있는 자산, 토지 이런 것을 해외 투자자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빚을 줄여야 되죠. 이것이 교과서적인 방법입니다. 이 경제 문제는 늘 다시 이제 처음에 이 칸 101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빚이 많다, 공적 부채가 많다. 이때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일단 팔아야 됩니다. 빚잔치를 하고 이자 부담을 줄이고 빚 전체 규모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재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위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여기저기 나가서 군사적인 모험을 하고 이러고 있죠. 아직 미국이 강하다,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 자, 이런 태도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부시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2008년입니다. 이때는 미국에 진짜 문제가 터지니까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자세를 낮추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알토란 같은 자산들 눈물을 머금고 이제 뭐 중국에도 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경제를 어느 정도 이제 건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오만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액션을 취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률입니다. 뭐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채 시장은 좀 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좀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채에 대한 매도 압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천만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이제 바꿔서 생각하면은 국채 수익률이 내린다. 이것은 미래에 미국의 경기 전망이 어둡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런 현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진핑의 이제 군부 숙청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이것은 중화권 뉴스에 이제 도배가 되었습니다. 9명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장군들이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몇 명은 사법 처리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진핑이 사실상 이 군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소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사람입니다. 허웨이동. 허웨이동은 그동안 이제 뭐 2인자로 불렸습니다. 시진핑 밑에서 군을 뭐 좌지우지하는 아주 막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부패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허웨이동은 사실 이 알리바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뭐 이것은 사람들은 이제 PLA, 인민해방군의 기업이다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물류망, 이것은 인민해방군이 가지고 있는 병참망, 그것을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리바바가 성장하고 그 다음은 이렇게 이제 조금씩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나 알리바바 내에 이제 뭐 이렇게 돌아치기 하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지분들이 있을 겁니다. PLA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었죠. 인민해방군. 그리고 인터넷 기업 텐센트 그리고 하웨이 이것도 인민해방군이 통제하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이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 하웨이나 이런 것은 그동안 이제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이제 많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뭐 텐센트 같은 경우 아직도 이제 인민해방군의 입김이 크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 PLA 인민해방군은 뭐 중국이 이렇게 이제 그룹을 지어서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속성 때문에 상당한 어떤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제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들을 부패 혐의로 공격하게 되면 그대로 걸리게 됩니다. 결국 허웨이동도 이렇게 이제 숙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9인물. 이 소식은 오늘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허웨이동을 끝으로 사실상 시진핑이 군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진핑 1인 체제가 강화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공산당이 이제 군을 완전히 통제하는 그런 체제로 넘어갔다.
시진핑 그리고 공산당이 인민해방군을 이제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 일사불란하게 어딘가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문민 세력이 군권을 장악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한국 유튜버에서는 뭐 시진핑이 가택연금 상태다. 이미 실권을 상실했다. 그리고 뭐 쓰러져서 뇌사 상태다.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시진핑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플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이 군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부패한 군은 전쟁을 잘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민 세력이 통제하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 이쪽은 오히려 이제 전쟁을 더욱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거 이제 일본이 대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은 예사롭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 메르츠 총리는 원래 금융인 출신입니다. 블랙락 출신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제조업은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금융개혁을 해야 된다. IPO를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딴 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캐서린 타이슨이 비판하고 있죠. 2025년에 독일은 이미 지금 9개월입니다. 22,000개 기업이 파산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독일은 이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메르츠는 자기가 몸담았던 금융계 이 이야기만 지금 이제 EU 의회에 와서 떠들고 있는 거죠. 완전 정신 나간 인간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뭐 북한 소식입니다. 중국제 PL-12 이것을 이제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이 약간 이제 모디파이 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 공군에 큰 위험이 됩니다. PL-12 이번에 이제 파키스탄과 인도 전쟁에서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약간 모디파이 된 상태로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 이 경우 한국 공군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민해방군은 J-10 전투기 중국제 전투기를 이란에 보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도 지난주입니다. 수호이 35를 이란에 보냈다. 몇 대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렇게 보냈다, 개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끝까지 이란을 지켜주겠다. 그러니 공격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랑스와 영국 또 못된 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터키시 스트림, 터키 쪽으로 이제 이어가는 이제 이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괴할 공작을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뭐 MI6나 그리고 프랑스 첩보부 이런 데서 이것을 이제 사보타지 하려는 거죠. 이것은 터키에 의해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이것이 이제 터키시 스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라인 1, 2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터키로 가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유럽과 뭐 이탈리아 이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곳을 끊어버리면은 이제 이쪽이 막혀버리는 거죠. 물론 대안은 있습니다. 러시아 그루지아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라인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건설 중이고 이것이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영국과 이제 프랑스가 파괴하려고 공작을 꾸미고 있다. 이런 첩보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러우전 관련된 소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은 서방이 이 폴란드를 무장시키고 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는 병사가 없습니다. 폴란드 군만이 이제 우크라이나군을 도울 수 있는 입장이죠. 그리고 뭐 폴란드군은 한 25만에서 30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독일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폴란드에 무기, 물자 이런 것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폴란드가 어떤 프락시아미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폴란드 전쟁 초기에는 이렇게 열심히 개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 이제 서구의 힘을 받아서 자체 방어력을 강화하는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프락시아미로 이 러시아와 이제 전쟁이 밀어넣고 있습니다만 폴란드 자체가 프락시아미가 되어서 러시아와 싸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미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죠. 자, 그리고 토마스 파치가 이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카야 칼라스 완전 또라이죠. 이 또라이는 그냥 하루 종일 러시아와 전쟁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카야 칼라스 이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 뭐 마크롱이나 이런 유럽의 지도자들 이들 다 지금 전쟁에 미쳐 있습니다. 러시아가 당장 내일 쳐들어온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떠들고 있는 거죠. 결국 전쟁을 준비하는 것 혹은 그들이 빠지는 이제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제 전시체제로 밀어넣고 통제 가능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루머는 사실 미국에도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카고나 이제 LA 이런 데 이제 군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치안을 관리를 하는데, 자, 이런 작업들을 계속 강화하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어떤 전쟁이 터질 수 있다. 이거 뭐 베네수엘라든 쿠바든 뭐 러시아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은 이제 전시체제로 들어가고 이제 시민들을 억누르고 정치 일정을 중단시킨다. 계속 이제 대통령이 있는 거죠.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도 뭐 리버럴 세력 중심으로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데, 일단 뭐 미국이란 나라는 그런 것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진짜 큰 전쟁이 터지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베네수엘라 전쟁한다고 미국 전체가 이제 계엄에 들어가고 그러진 않죠. 뭐 중국이나 러시아는 좀 문제가 다릅니다만. 자, 그리고 이 로전 포크롭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항아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안에 지금 3만에서 5만 정도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군이 갇힌 상황입니다. 자, 러시아군이 어떻게 처리를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이마스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 하이마스는 발사 다음 바로 이제 포착이 됩니다. 바로 포착이 돼서 러시아군이 미사일이나 드론을 이용해서 파괴한다, 이런 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분 내에 포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시간 관계에서 이 내용은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을 멈추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러시아가 네트워크 중심전에서 상당히 강해졌다. 예전에 8분에서 지금은 1분. 그래서 어디서 이제 공격이 날라옵니다. 바로 그 탄착점을 포착해서 바로 때린다는 거죠. 이동해도 추적해서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매우 이제 네트워크화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마티아노프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윌슈라이버도 이런 글을 올렸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하는 이야기 거의 뭐 절반 이상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푸틴과 또 만나도 나올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러시아의 딕테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항복 조건은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 서구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전쟁은 계속됩니다. 결국 이 노보로시아를 러시아가 가져가고 전쟁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스라엘 관련된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란과 전쟁에서 어떤 중요한 벙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은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함께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는 그런 벙커라고 합니다. 뭐 이것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커맨드 센터 같습니다.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이게 붕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희생자가 몇 명이고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뭐 이런 것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뭐 지하 벙커가 완전히 붕괴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그레이존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 뭐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그러나 이 이스라엘군은 이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 정확하게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도 이제 주방위군 혹은 뭐 연방군을 보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베네수엘라나 뭐 이란 이런 나라와 전쟁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 이제 계엄을 하고 뭐 정치 일정을 중단시킬 거다. 내년 중간 선거를 미루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들 루머가 올라오고 있는데 글쎄요, 그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주변에 미국의 이제 B-52 폭격기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러분들 괌에 B-52가 있었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한국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괌에 있는 B-52 다 철수했습니다. 이제 B-52는 중국이나 북한을 상대로 무용하다는 거죠. 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거리 400에서 600km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B-52, 괌에 있는 B-52의 이제 기능은 자 떠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중국이나 북한 근처에 가서 한 500km 지점에서 이렇게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것을 발사하는 겁니다. 직접 가서 머리 위에서 떨어뜨릴 수 없죠. 그 큰 게 그냥 대공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나는데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쏘는 건데,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뭐 러시아 가지고 있는 400에서 600km 타격하는 대공 미사일, 여기 완전히 밥입니다.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의 이 둔중한 기체는 빠르게 이제 피할 수도 없습니다. 뭐 B2냐 이런 건 좀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만 B1, B-란서도 그렇죠. 그런데 B-52는 이륙하고 착륙하고 이동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바로 밥입니다. 이 괌에 있을 때는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이제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국으로 다 뺐습니다. 그런데 B-52, 그런데 이것을 요격할 능력이 없는 이제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베네수엘라 공격 루머 뭐 이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자 여러분들 뭐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참 웃기는 영상인데, 이 마차도입니다. 마차도는 나와가지고 이제 에릭 트럼프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미국이 마두로를 제거해주면 우리가 정권을 잡겠다. 그 다음에
민영화한 다음에 석유를 미국에 공급하겠다. 미국은 부자가 될 거다. 많은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베네수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마차도 정말 추악한 인물입니다. 제가 이 남미에 대해서 좀 이제 특히 스페니시 후예들입니다. 남미 이제 지배 세력들이죠. 밑에 메스티조나 인디오들, 이들 피지배 말고 이 지배 계급들. 이들이 여러분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뭐 인류의 과학 문명 이런 데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별로 없습니다. 이들 사회의 어떤 지배 계급들, 주로 이제 스페니시나 뭐 포르투갈 이런 데 지배 이제 계급들, 후예들이죠. 귀족들입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서 이들이 여전히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다.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막연하게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차베스가 자 부자들 다 쫓아내고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네수엘라 부자 귀족들은 그대로 베네수엘라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더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 차베스를 지지하는 뭐 인디오, 메스티조 좀 인종적으로 이 백인과 이제 다르죠. 스페니시 후예와는 다릅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가 살 길은 미국과 협력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가져가고 이렇게 해야지 베네수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나죠. 이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식들은 이제 마이애미에서 대학 다니고 있고 그리고 방학 때 되면은 베네수엘라 돌아가서 떵떵거리고 집에 가면 뭐 하인들이 뭐 100명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뭐 한국의 첨단동 같은데 그냥 벽을 치고 성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손을 대지 않고 내버려 두는 데는 미국과 이제 다시 화해를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차베스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베스가 독재자가 됐으면 이것을 완전히 좌지우지한다. 이 베네수엘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 이제 인디오나 메스티조 이런 민초들이 자 이제 어떤 세력을 만듭니다. 정치 세력 다수죠. 자 이들이 주도가 되어서 차베스를 옹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네수엘라 지배적인 정치 세력은 차베스나 마두로가 이끄는 어떤 소수 귀족 엘리트 이게 아닙니다. 자, 이 차바티스라고 부르는 거대한 어떤 국민적인 연대 세력이 있는 거죠. 자, 브라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미국이나 외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마두로를 제거한다, 이건 매우 손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마차도를 앉힙니다. 그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마차도는 몇 달 안에 붕괴가 될 겁니다. 결국 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안에는 뭐 100만, 200만 이런 시위대가 났어서 결국 뭐 대통령궁으로 몰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남미가 다 그 짝입니다. 이 미국은 남미의 정권 교체 여기에 대해서 이 집착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시도를 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미국의 네오콘이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속성 때문에 있습니다. 이 개입을 해서 정권을 바꿔봐도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성향입니다. 금세 뒤집어지는 겁니다. 결국 정권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입을 합니다. 자금을 투입하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정권이 바뀝니다. 미국은 돈만 날린 꼴이 되죠. 미국이 남미에 개입을 해서 실익을 본 적이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조그만 나라들 뭐 그라나다 뭐 파나마 이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인구가 되는 나라 이것은 예외 없이 국민들의 시위로 다 무너졌습니다. 결국 좌파로 흐르는 거죠. 미국의 정권 개입 뭐 이런 시도 이것은 결국 남미 전체를 좌익화하는 데 기여를 했을 뿐입니다. 지금 콜롬비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좌익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죠. 물론 미국과 이렇게 연결해서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익 정권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마찬가지죠. 베네수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볼리비아, 페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멀쩡한 대통령 다 끌어내리고 좌익 정권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중국과 붙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미국의 이제 정권 개입이 성공한 사례로 이제 아르헨티나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얼마 전에 200억 불 보내기로 했는데 IMF 통해서 대출해 주기로 했는데 이 금액이 400억 불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아르헨티나를 미국의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그런데 몇 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아르헨티나는 또다시 좌파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민영화된 어떤 국유자산 이것을 다시 국유화할 겁니다. 그 경우 미국은 돈만 투자하고 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칠레 곳곳에서 겪고 있는 겁니다. 뭐 규모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볼리비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남미 국가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선택을 존중해 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페어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뭐 정권 갈아치겠다 이런 이야기만 떠들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이런 오만으로 미국은 남미에서 그동안 엄청난 돈을 잃었습니다. 결국 고스란히 미국의 손실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이 남미에 들어와서 뭐 약탈을 한다 이렇게 떠드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데미지를 미국 납세자에게 입혔습니다. 이게 남미 개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3,500억 불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집권 1년입니다만 지금 이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가자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물론 뭐 성공적이진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거죠.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베네수엘라 개입은 네오콘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다음 그 다음에 이 정부와 관계를 이렇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베네수엘라 내에 있는 이제 베네수엘라 올리가크들 제가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엄청난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권력. 자, 이들의 후원을 받고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베네수엘라 친다. 그리고 이들을 이제 대통령에 앉힙니다. 여기서 엄청난 돈이 또 이렇게 미국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어떤 이제 퍼스널한 이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한국에서 이제 3,500억 불을 트럼프가 지정한 어떤 SPC에 넣습니다.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뭐 이 수익성이 보장되는지 원금은 보장되는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A라는 프로젝트에 이 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수혜를 보는 CBD라는 소규모 이제 밑에 프로젝트를 만들고 또 이제 많은 이익을 취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투자 자금 필요한 것은 100인데 한 200 정도 이제 돈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제 이렇게 하청업체들은 뭐 이익을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국의 투자 자금, 이건 뭐 거의 공동이나 다름없죠. 이걸 뭐 그냥 함부로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투자 결과물이 이제 한국에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트럼프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구도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에 투자할 건지 너희들은 묻지 마. 내가 알아서 내가 결정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미국 정부인지 혹은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의 이제 측근들, 에릭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인지 이것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금을 보장해 주는가, 미국 정부가 원금을 보장해 줄 것인가 이런 내용도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한국 뭐 지금 통화 사업을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데 통화 사업은 절대로 외환 보유고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따로 글을 쓰지 않고 말로 드리는 이유는 트럼프가 아직 대통령으로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이 통화 사업은 절대로 이제 외환 보유고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화 사업은 미국이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만약에 미국 국채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 리포 시장이 마비가 되고 국채 금리가 치솟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제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고 이제 달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 시장이 마비가 된다. 달러 유동성이 말라버리고 이제 쇼티지가 납니다. 이때 통화 수업을 열어서 달러를 공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채를 매도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필요한 달러를 이것으로 써라. 미국이 자신을 위해서 미국의 이제 국채 시장이 마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겁니다. 2008년, 2011년, 2020년, 2023년. 남의 나라를 위해서 해주진 않습니다. 뭐 예외는 이제 영란은행인데 영란은행과 미국 이것은 뭐 특수관계입니다. 한국은 특수관계가 아니죠. 그리고 몇 달 전입니다만 이 아르헨티나에 뭐 150억 불인지 200억 불인지 이 통화 사업을 열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미국을 위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2018년에 530억 불을 빌려줬죠. 이게 뭐 지금 깡통이 찼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파산하게 되면은 이것을 뭐 미국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 취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달러 공용화해서 아르헨티나 페소를 완전히 이제 잠식해 들어가는 거, 이것도 이제 부차적인 목적이죠. 이런 것을 제외하면은 이 통화 수합은 미국이 내부에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이 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 해주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통장처럼 달러를 빼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3,500억 불 투자, 이것은 매국 행위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넥스페리아 때문에 지금 뭐 미국과 유럽도 난리 났습니다.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넥스페리아 이제 이 범용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0억 개를 만들죠. 물론 이것은 범용 반도체고 다른 업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
이 정도 대량 생산은 뭐 즉각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반, 2년 정도 이제 기간이 걸리는 거죠. 설비 투자도 해야 됩니다. 당장 넥스페리아 반도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난리가 나는데 중국은 네덜란드가 이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이것은 넥스페리아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도 네덜란드 정부가 굴복하고 이제 철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뭐 이 중국과 이제 미국과의 경제 전쟁이 뭐 본격화되었는데 미국이 이제 불행하게도 이 카드가 많이 없습니다. 미국 잘못입니다. 이 중국을 이 세계 공장으로 만들어져 버렸죠. 미국의 공장뿐만이 아니라. 이코노미스트에 올라온 이 그래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겁니다. 기술 수준이 낮은 것들, 그냥 뭐 단순히 석유라든가 이런 거 수출하고, 그리고 고부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이 오히려 미국에 고부가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절실히 필요한 거, 중국 아니면 조달할 수 없는 거, 이것을 중국이 만들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참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뭐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이것은 과거 영상인데 오바마 때입니다. 자, 미국 국기를 걸어놨는데 그게 이제 바람에 날리고 중국 이게 딱 들어갑니다. 중국 업체가 이 크레인을 설치를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제조업을 중국에 완전히 위탁하고 그렇게 되어서 이제 미국은 지금 뭐 금융이나 뭐 이런 것으로 고부감화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세상은 결국 물리적인 힘을 쥐고 있는 자들이 이기는 법입니다. 자, 미국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철강 공장, 정유, 뭐 석유화학 이런 산업의 쌀들 짓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뭐 다행히도 미국 제조업이 완전히 몰락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 토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화학 이런 산업의 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업체도 당연히 해야 되죠. 반도체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미국은 하단부를 지금 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전쟁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걸로서 계속될까? 뭐 결국 뭐 석유 자원을 약탈한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금융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달러를 서포트하는 자원 이것밖에 되진 않죠. 이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 이것이 미국의 절박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3,500억 불 논쟁 아예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악용을 한다. 이 경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이 진짜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악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돈 3,500억 불 이것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악용을 한다. 그래 손해를 본다. 이 경우 한국 민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